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한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로 이제 야인시대 세 번째 함께하는 것 같은데요. 좀 예. 적응이 되고 계신가요? 야인시대는 그 전에 3년을 넘게 했었죠. 제가 그래서 뭐 늘 하던 거니까 네. 그냥 낯설지도 않고 그냥 하던 거 뭐 이런 생각이네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보면서 참 모처럼 간만에 좀 속 시원하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반등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에는 뭐 지수뿐만 아니라 종목들의 움직임도 꽤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이러한 흔들림을 또 우리는 어떻게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지금 이 시간 야인시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지금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 또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 중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방송 시청하시면서 종목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토마토 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 그리고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바로 종목 상담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종목 진단 올려주셨는데요. LT젠 최님, 평화산업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매수가는 1,970원입니다. 비중은 20% 가지고 계시고요. 트레이딩 개념으로 접근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수소차에 대한 모멘텀, 또 대북주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어제 오늘 좀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가격대를 보니까요. 잘 들어가셨고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명쾌한 전망, 목표 분석 부탁드립니다. 재필 박사님 하셨어요. 자, 박사님, 평화산업은 어떨까요? 예, 평화산업 같은 경우는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셨다라면 잘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올려주신 재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 대북 관련되는 재료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직접 관련되는 뭐 그런 직접 이렇게 제일 먼저 움직이고 막 반응하는 그런 쪽의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크게 상관은 없고요. 또 수소차 모멘텀 이렇게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그거는 약간의 좀 오해가 좀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 평화산업의 같은 계열사예요. 그러니까 평화홀딩스가 이렇게 있죠. 평화홀딩스가 있고 그 아래에 여기 뭐 평화산업도 있고 그다음에 평화실공업이라고 있어요. 그 평화실공업이 거기서 또 회사가 하나 분사를 했습니다. PFS라고 거기서 분사를 했는데요. 제가 요거 평화홀딩스를 잠깐 보면서 요 구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쭉 내려와서 보시면 여기 있죠. 평화오일실공업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PFS가 이렇게 있죠. 자, 수소차에 가스켓이라는 부품이 있는데요. 그 수소차의 가스켓은 뭐냐면 이 가스가 새지 못하도록 이거를 밀봉하는, 그러니까 우리 락앤락의 고무마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가스가 새지 못하게 마개 역할을 하는 그런 부품인데요. 자, 이것도 뭐 그렇다고 락앤락에 있는 그런 것처럼 싸구려는 아니고요. 이 수소차 전체 원가의 한 40% 정도가 스택이에요. 뭐 한 43% 정도 된다는데 스택이고,
그 스택의 원가 중에 10%가 이 가스켓입니다. 10% 정도가 가스켓이니까 뭐 이리저리 따지고 보면 수소차 원가의 뭐 한 4% 정도 그 정도가 이 가스켓이 차지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안타깝게도 아까는 그 평화 산업을 물어보셨는데요. 요거는 평화 홀딩스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형제간입니다. 쉽게 따지면 형제간이라서 뭐 이게 직접 지분 관계나 이런 게 엮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평화 실공업이 뭐 저기 이 PFS를 50% 정도를 또 갖고 있는데요. 평화 홀딩스가 또 갖고 있고. 그런데 요게 또 일본 회사하고 합작을 했어요. 되게 조금 복잡합니다. 되게 이 평화 실공업에서 가스켓 하는 부분을 떼내 갖고 일본 회사하고 합작 회사를 세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평화 산업하고는 그렇게 큰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뭐 실적 부분은 상당히 좀 괜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일단 뭐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잘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추석 전이 바로 전이었었나? 그 저녁에 그 종목 상담만 하는 미스터 진단이었나요? 뭐 거기서 요거를 조금 일단 한번 팔고 넘어가시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뭐 그 시장 부분들 요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을 해보면 그때 만약에 매도를 했으면 잘 한 거죠, 일단은. 그런데 자, 지금 이게 지지받을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준 겁니다. 이 시청자님께 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수소차하고 직접 관련은 없다라는 거 그런 부분은 아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하지만 이 시장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뭐냐 하면 우리 한국큐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에 홀로그램이 한참 좀 뭐 이렇게 뜨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차에 들어가는 그 차 내장재 그 얼룩달룩한 거 그거를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홀로그램이니까. 그런데 홀로그램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갖고 굉장히 좀 잘 움직였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 그 회사에서 우리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도 움직입니다. 근데 뭐 그런 건 그렇게 끝까지 좀 오래 가지는 못하죠. 자, 이 평화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빠진 상태에서 들어가셨으니까 뭐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 뭐 한 20% 정도 비중 보유하고 계신데 요게 한 2,200원 근처 정도 가면 일단 1차 저항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뭐 197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으면 2,200원 정도면 뭐 10%가 좀 넘어가니까 그래도 두 자리 수익 정도는 발생되니까요. 자, 뭐 한 2,200원 정도에서는 조금 일단 뭐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요. 그때 분위기 이걸 한 번에 뚫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22평선에서 한 번에 뚫질 못하고 거기서 약간 밀렸다가 뭐 종가 기준으로 밀린다거나 이런 모습이 나오면 나머지 절반도 마찬가지 그날 매도를 하시고요. 자, 종가 기준으로 이걸 뚫고 치고 올라간다라면 한 2,4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하셨던 수소나 대북 관련해서 직접적인 모멘텀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저점 지지받고 오늘 반등하는 모습들 나왔고요. 2,200원에서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그 이후의 전략들도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석 체크도 잠깐 할까요? 세곰지말님 오셨고요. 서당깻님, 준호님, 오렌지님, 남극꽃님, 보람 이모님이라면서 인사해 주셨는데 저 갑자기 이모 됐나요? 베네치아님 반갑습니다. 오승님, 팔광님도 종목 올려주고 계시고요. 너무 더운 밤비님, 이제는 닉네임 바꾸실 때가 되신 것 같습니다. 둘셋하나님, 오늘은 한숨 좀 돌리는 장이었네요 하셨는데 오늘 조금 회복을 하셨나요? 내일까지도 좀 더 힘을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쫄보님과 기연야옹님, 시간이 약이다님까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매수 문의 주셨고요. 남극곰님의 종목 진단 출발하도록 할게요. 핸즈 코퍼레이션입니다. 매수 문의 전망 부탁드려요 하셨는데요. 핸즈 코퍼레이션 오늘은 1.7% 상승하면서 현재가 5,380원으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장중에 상한가 찍고 내려왔고요. 뭐 인천공항 화재라든지 이런 이슈도 좀 있긴 했었잖아요. 자, 지금 상황에서 이제 매수를 들어가셨습니다.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괜찮을까요? 자, 뭐 지금 아직까지 매수를 안 했다라면 굳이 뭐 이 핸즈 코퍼레이션을 살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자, 뭐 이게 뭐 알루미늄 가격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급등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했는데요. 뭐 얼마 전에는 공장에 불났다고 뭐 그래서 주가가 좀 빠졌죠. 자, 근데 이 저 알루미늄 저 자동차 부품 회사 자체가 뭐랄까 그 좀 미래가 있는 그런 쪽이면 상당히 좀 좋은데요. 같은 알루미늄 갖고 뭐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도 삼알루미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그 저 전기차에서 전기차 부품으로 알루미늄 박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데 요거는 휠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니까 그렇게 썩 매력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왕이면 그렇잖아요. 매수를 하실 거면 그래도 돈이라도 좀 벌고 흑자가 좀 나는 그런 기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은데, 자, 작년에 적자 전환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1분기에도 한 95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2분기도 마찬가지 124억이 영업이익 기준 적자가 났어요. 자, 뭐 그렇게 되면 지금 1, 2분기 동안 200억도 넘게 그냥 까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다가 뭐 매출액 같은 것도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질 않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뭐 이것저것 다 이렇게 따져 본다라면 이거 만약에 매수해서 들고 계신 상태라면 뭐 조금 전저점 근처 정도 그까지 왔으니까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노리면서 조금 기다려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매수를 안 하신 상태라면 굳이 이 현지 코퍼레이션을 들어갈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뭐 조금 요거 말고 다른 종목을 조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흑자가 나고 돈을 벌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핸즈 코퍼레이션 매수문의 주셨는데요. 이 핸즈 코퍼레이션 사업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물음표가 그려지고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을 봐도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때문에 매수는 일단 보류입니다. 다른 종목들 조금 더 성장성 있고 가능성 있는 종목들로 찾아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매수 문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좀 지금 이렇게 또 많이 떨어졌을 때 저점에서 매수 기회를 잡아볼까라는 궁금증들도 생기실 텐데요. 관심 있는 종목들 있으시다면 매수 문의도 함께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상담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또 다양한 대화들과 함께 종목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이버 TV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텔님께서 네이버 TV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경동나비엔 종목 올려주셨는데요. 매수가는 64,3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경동 나비엔 오늘 상승했고 59,700원의 거래를 마쳤네요. 시청자님께서는 아직까지는 좀 손실 구간에 머무르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 목표가를 알고 싶다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점점 날씨도 좀 추워지는데 경동 나비엔의 주가도 조금 더 따뜻하게 데워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예, 조금 따뜻하게 데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경동나비행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구를 아빠가 지구를 구한다는 그 선전하는 그쵸, 맞아요. 그거죠. 네. 이게 그 보일러인데, 자, 요게 보면 친환경 쪽으로 상당히 좀 뭔가 좀 남들보다,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들보다 그 친환경 쪽에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연구개발도 투자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보일러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날씨가 이제는 선선해지죠.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잖아요. 그건 계절적으로도 조금 성수기에 이렇게 진입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안 빠진 종목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직전 뭐 오늘 빼고 어제까지 직전 5거래일 동안 220포인트 정도를 뺐으니까 뭐 거기서 조금 무사한 종목이 있다라면 그 종목이 굉장히 특출한 종목이지 뭐 어떤 종목이든지 그 종목이 못 나서 빠진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뭐 64,3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으면 일단 그 매수하신 가격 가기 전에 한 번의 한 번의 저항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 가파르게 22평선 자체가 워낙 가파르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적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재작년보다 작년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가 또 실적 부분이 점점 개선되고 있는,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매매 타이밍을 노릴 때, 그럴 때 이용하는 거고요. 조금 들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들은 이 실적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 실적 부분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와서 실적이 좋아지고 지금 단기간에 낙폭이 과대했는데 이걸 팔 이유가 없겠죠. 자,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그 전에 이 강하게 떨어지고 있는 22평선 이 자리가 지금 뭐 한 6만 3천 원대 중반 정도 그쯤에 있습니다. 자, 가다 보면 그쯤에서는 한번 부딪힐 거예요. 그래도 부딪혔다가 뭐 조금 밀리더라도 뭐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조금 기다려 보시면 이 주가는 실적 따라 움직이게 돼 있으니까 또 성수기에 진입하게 돼 있으니까 충분히 22평선의 저항선을 뚫고 위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그거를 뚫고 나면 이 위에 있는 거 한 6만 7천 원대까지는 뭐 크게 무리 없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조금 시간 좀 지나고 한 몇 달 정도 이 뭐 그냥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내년 정도 뭐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한 2분기 정도 그 정도로 본다라면 이 전고점 이 여기서 제일 고점 근처가 지금 8월 10일 날 찍은 그 자리인데요. 자, 뭐 그 자리까지도 그 자리가 돌파하게 되면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겁니다. 자, 이 사상 최고가도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니까 일단은 뭐 1차로 6만 7천 원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그거 뚫고 나면 전고점 7만 한 7천 원 정도, 7만 8천 원이 고점인데요. 뭐 그 다는 못 보더라도 7만 7천 원 정도, 그 정도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부분들이 좋아지면 이것도 돌파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움직이는 모습 추적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목표가 알고 싶어요. 이렇게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네. 뭐 저 말씀드린 가격대, 그 가격대만 기억하시고 조금 길게 들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동나비엔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수가를 넘어서 전고점까지도 가능하겠다라는 기분 좋은 전망 체크해 드렸고요. 1차적으로 6만 7천 원, 또 뛰어넘어서 7만 7천 원까지 목표가 체크하시고 조금 더 느긋한 마음으로 경동나비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고요. 주미영님 반갑습니다. 또 최영희님도 종목 올려주셨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종목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저희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그 신원을 2,750불에 50분에 30%를 가지고 있는데 네, 오늘 보니까네 그 시간 내 거래에서 한 100만 주가 한 200원 마이너스에서 던져붙더라고요. 그래요. 네. 거래가 극저이배가 왜 그런지 싶어가지고 전화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원 2,750원에 30% 보유하고 계시고 오늘 살짝 수익이 나긴 했는데 이 거래에 대한 부분들, 수급에 대한 부분이 조금 걱정된다라는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요. 앞으로의 전망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 오늘 보니까네 2,750원에 사기는 샀는데 오늘 시간 내 거래에서 한 100만 주를 아주 190원 예. 돈 마이너스에서 100만 주를 던져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일단 요거를 언제쯤에 매수를 하신 겁니까? 이게 며칠 됐습니다. 아, 시청자님 그 배워야 산다 같은 거 안 보시죠? 예, 잘 안 보죠. 거기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계속 뭐 배워야 산다를 지금 7강을 했는데 2강서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이 대북주 말씀드리면서 신원을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격대가 뭐 2,200원, 2,300원 이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매수하신 가격 보니까 그 배워야 산다는 안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요거 매수하실 때 대북 관련 모멘텀 요거 보고 매수하신 거죠? 예.
예. 근데 지금 저 CB라는 게 저 전환사채라는 게 있거든요. 예. CB라는 게 전환사채라는 게 있는데 자, 요게 주식으로 전환이 됐어요. 지금 여기서 자, 오늘 지금 전환되는 게 저 560만 주가 주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채권 형태로 몇 주에? 있던 게 채권 형태로 있던 게 주식으로 나 이거 주식으로 바꿔줘라고 그렇게 신청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CB 전환사채가 뭔지는 아시죠? 예. 그래서 정해진 가격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은 게 전환사채입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이게 적게 올라온 게 아니에요. 보시면 뭐 이쪽 2,400원대, 2,200원대에서 보면 며칠 안 간 사이에 3,700원까지 갔으니까 1,500원 이상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간 동안 다른 종목들 다 죽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다른 종목들. 자, 그래서 안 그래도 고점 근처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가운데서 이런 거에 전환사채가 나오니까 그래서 물량이 확 쏟아진 것 같아요. 자, 뭐 이 전환사채 물량을 조금 소화할 시간, 그런 시간은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저 밑에 있는 상태라면 이렇게 그 CB 물량들이 영향을 그렇게 주진 못하는데요. 자, 지금 이 전환사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 뭐 상당히 좀, 지금 전환가액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지금 가격이 이 화면에서는 안 나오는데요. 그건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아랫부분에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기관들이 받은 그런 물량들일 텐데 기관들은 나중에 이 물량이 상장이 되면 지금 현재 가격으로 있는 거 팔아도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뭐 요 신원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이것도 하긴 장 끝나기 5시 넘어서 이게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자, 조금 뭐 대응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이유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게 좀 매물 소화할 그럴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싸게 산 물량이라면 걱정이 조금 덜 되실 텐데 일단 뭐 걱정이 좀 되실 텐데 지금 당분간 조금 주가는 그렇게 올라오기가 힘들고 좀 밀린 상태에서 조금 눌려서 매물 소화할 가능성들 이런 가능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이 대북 관련해 갖고는 언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신원 같은 경우는 개성공단 관련돼서 뭐 매매할 게 이 신원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개성공단 관련되는 종목들은 전부 다 적자 기업이라서 자, 이 신원은 그 개성공단 관련 얘기가 나오면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주가 움직이는 거 보면 저는 야, 이거 그 전에 주가 움직이는 거 보고 야, 이거 개성공단이 얼마 안 있다가 뭐 좀 이 정권의 임기 내에 열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했어요. 그런 생각도 좀 했는데 자, 지금 상태에서는 뭐 이게 시간에서 그렇게 빠져버리고 난 다음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일도 조금 뭐 시간에 7% 정도나 빠졌으니까 뭐 내일도 한 그 정도는 주가가 반영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일단 지금 뭐 2,700원 정도에 매수하셨으면 그 가격 아래로 조금 주가가 밀릴 수도 있는데 그 밀렸을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 보유를 해 보십시오. 보유를 조금 해 보시고 뭐 그러다가 또 얘기가 굉장히 좀 뭐랄까 이게 탄력 있게 반응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북한 관련해 갖고 뭐 괜찮은 얘기 나오면 또 한번 탁 튈 수도 있으니까 그때 정리를 하시더라도 뭐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는 이것이 내일이 빠지면은 막 풀로 들어가 볼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아니요, 시청자님. 한 종목에서 뿌리를 뽑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그래도 제가 이 좀 덜어낼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다가 비중이 30%나 되는 걸 보고요. 그 말씀 드리려다가 지금 그냥 좀 이렇게 길게 보면 그 북한 관련돼서 좋은 얘기 나오면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보유 의견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매수를 하시면 잘못하면 어려워집니다. 자, 주식을 뭐 신원을 사서 수익을 내도 수익이고요. 뭐 다른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도 수익입니다. 한 종목에서 이게 좀 물렸다고 끝을 보려고 하면요. 자, 이거는 내가 사는 종목마다 100% 나는 다 수익이 나야 직성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자, 30%만 하셔도 비중 충분하니까요. 추가 매수는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진단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꼭 수익 나시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신원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전환사채에 대한 이슈 소화하는 과정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 조금 더 흔들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보유 의견 함께 드렸고요. 대북 이슈 움직일 때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진단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9시 28분 지나가고 있고 저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종목 지금 바로 해결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 실시간으로 함께하세요. 토마토 TV 홈페이지 게시판도 열어두겠습니다. 다음 상담 볼까요? 이번에는 시간이 약이다 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한국콜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44,200원이네요. 비중은 15%이고요. 오늘이 47,250원에 거래를 마쳤으니까 수익을 보고 계시는 구간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힘든 시장에서 한국콜마는 꽤 잘 올라온 종목인 것 같은데요. 시간이 약이다 님께서는 조금 더 끌고 가고 싶다라는 의견도 올려주셨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볼까요 하셨는데 목표가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게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저 토마토 TV를 한 1년 좀 넘게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복귀를 했는데요. 그 쉬기 전에도 이 야인시대 같은 데서 종목 상담을 하면 저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게 말씀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중국에 그런 것들, 어떤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그럴 때나 짧게 들어가면 모를까. 이 화장품이 좀 안 좋게 말씀드린 논리는 그거였어요. 자, 중국인들이 지금 이제 반도체도 막 다 따라오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같은 거, 이런 것도 LCD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앞섰고, OLED도 쫓아오고, 첨단 산업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화장품을 못 만들겠냐, 그런 논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쪽이 그렇게 한다 그래요. 우리 K-뷰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중국이 그거 흉내내갖고 C-뷰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치고 올라오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나라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 고가 브랜드들, 이런 쪽에서는 저 유럽 쪽, 이런 쪽한테 밀리고요. 그 다음에 평범한 최상위 고가 브랜드 말고 그 밑에 것들 같은 경우는 가격 측면에서 이 중국한테 밀리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중국이 사드 공격을 우리가 사드 배치했을 때 그때 제일 먼저 이 화장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부터 먼저 때렸어요. 먼저 막 규제를 했는데 그게 화장품 같은 경우는 한국 니들이 없더라도 우리 충분히 그냥 만들어 갖고 쓸 수 있어. 우리가 만들었으면 우리 산업에 훨씬 더 이익이야. 그런 거였어요. 걔네들 그렇게 하면서도 반도체 같은 거는 다 싸다 썼으니까요, 우리한테. 자, 그래서 가장 만만한 산업 중에 하나가 이 화장품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말씀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반등은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좀 올라오는 거니까요. 추가 반등은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길게 갖고 가지 마시고 한 5만 원대 근처 정도 그 정도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일단 5만 원대 근처 정도에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콜마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5만 원 선에서 매도하자라는 의견으로 깔끔하게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상담 계속 오늘 진짜 많이 올라오네요. 오늘 또 이러한 반등장에서 조금 더 힘을 내서 우리 함께 달려보자라는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불로초님 처음 보는 닉네임인데 반갑습니다. 종목 올려주고 계시고요. 마그마님 닉네임 바꾸셨어요. 하루방으로 가는 마그마. 하루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닉네임 바꾼 거 딱 눈에 띄네요. 김민규님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종목 올려주세요. 제 얼굴은 원래 하얀 건 아니고 여기 조명이 좀 잘 받는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상담은 저희 코리아 서킷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유튜브에서 팔광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15,300원 매수가, 비중은 10%. 장기 투자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길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서킷가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오늘 13,850원까지 또 8%대 강세 보여주는데요. 길게 한번 진단 도와드릴게요. 자, 이게 길게 보면 조금 실적 부분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앞으로도 또 실적 부분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길게 본다라면 당연히 좀 보유 의견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 뭐 실적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뭐 괜찮으니까 뭐 그렇게 특별하게 신경 쓰실 건 없으실 것 같지만요. 자, 요게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좀 저항을 받을 만한 그런 구간이 좀 있습니다. 자, 아래에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부분들, 요 부분들은 지지선 역할을 할 거고요. 위에 지금 이렇게 좀 그어드리는 부분, 요 부분은 저항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보시면 이쪽이죠. 이쪽에서 보시면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졌습니다. 여기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상당히 좀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요. 이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라는 거, 이게 의미하는 바는 그런 거죠. 이쪽 가격대에서 좀 물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이때 작년 올해 1월 달 정도인데요. 뭐 삼성전자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렇게 급등하면서 같이 이렇게 급등했다가 자, 딱 이때 저 8월 초에도 마찬가지 딱 고가격 정도 딱 와서 그냥 바로 밀려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야, 이때 파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행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못 파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내가 이 가격 오기만 와봐라, 내가 진짜 이번엔 진짜 팔고 나간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매물대가 조금 여기 만만치 않은 그런 물량대니까 일단 이쪽 부분에서 저항은 받을 수 있다라고 뭐 그렇게 일단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격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 같은 경우는 16,000원대 중반 정도가 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15,3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도 한 10% 정도밖에 안 되시니까요.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매도 뭐 고려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조금 그냥 지켜보셨다가 저때 16,000원대 중반 정도 그쯤 가게 되면 그때 당시에 또 거래량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해 보면 이걸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조금 감을 잡을 수 있을 거거든요. 자, 뭐 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16,000원대 중반 정도 그쯤에서는 일단 다시 한번 이렇게 상담을 의뢰해 주시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 뭐 보고서들도 나오고는 있는데 전문가님께서 기술적인 분석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16,000원대에서 흐름 다시 한번 확인하자라는 부분 꼭 기억하셨다가 다시 한번 꼭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코리아 서킷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주는 32만 6천 건 집계가 됐고요. 추정치였던 34만 5천 건보다 예상치를 하회한 수치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36만 건 넘어서면서 3주 연속 증가세 보여줬는데 이번 주에 그 상승세를 멈추고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영배님 오셨네요. 5G 종목 가지고 계신가요? 좀 속상한 댓글 올려주고 계신데 함께 좀 힘을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저희 이번에는 게시판에 올려주신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야인개미님 오셨군요. SGC 에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6,600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5% 들어가셨네요. SGC 에너지 오늘 종가가 56,600원인데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재반등을 노리고 매수했다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좀 많이 떨어졌죠. 6%대 하락세 보여주면서 아마 오늘 재반등을 노리고 들어가셨습니다. 너무 늦은 걸까요? 아니면 내일이라도 매수가에서 매도할까요? 하셨는데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자, 여기 SGC 에너지 같은 경우는 회사는 그 글라스락 같은 거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죠. 자, 근데 뭐 자회사들이 좀 그 큰 우량한 그런 자회사들이 많아요. 뭐 군장 에너지도 있고 뭐 이테크 건설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뭐 좀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도 기술적으로 조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가 뭐 그렇게 실적 부분들이 썩 잘 먹히는 그런 시장은 아니거든요. 뭐 시장하고 같이 움직였다가 밀렸다가 그런 모습인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 아까하고 조금 비슷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자, 보시게 되면 여기 고점 한번 찍었죠. 여기서도 또 찍었습니다. 자,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죠.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죠.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뭐 거래량이 별로 없었는데 그 전에 조금 좀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흔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 이 위쪽으로 이쪽 근처에 가니까 윗꼬리를 달고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저 SG 에너지의 조금 이 고점, 그러니까 단기적인 기술적인 고점은 56,000원대다.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오늘 종가로 매수를 하신 건가요? 자, 오늘 종가로 매수를 하셨으면 이 지금 또 22평선이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쪽은 22평선 자체는 위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뭐 그런 걸 거예요, 아마. 어제 오늘 빠진 이유는 다 오르는데 오늘 빠졌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 주가를 가만히 보면 다 빠지는데 혼자 올랐어요. 뭐 어제 같은 경우도 혼자 막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이었죠. 오늘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제 좋았던 종목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쉬고 많이 빠진 쪽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자, 그런 개념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지지받을 자리 거의 다 내려왔고, 고점은 56,000원대 근처 정도니까요. 자, 뭐 55,000원대 이상 정도 그쯤 되게 되면 조금 한 번 정도 정리를 하실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드렸네요. 다행히도 오늘 아마 종가에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잘 들어가신 것 같아요.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겠다라는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55,000원 체크해 두시고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볼 건데요. 영희님이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오징어 게임 관련된 종목으로 요새 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전문가님 혹시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예, 맞죠? 보셨어요? 재밌게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요.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까지 흥행할 줄 아무도 몰랐을 텐데 너무나 큰 흥행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희님이 올려주신 종목은 덱스터입니다. 무려 6년이나 들고 계신 종목이라고 하거든요. 자, 매수가는 9,850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물타기하고 물타기에서 6년이나 들고 계셨던 종목 참 오랫동안 버티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빛을 보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100% 수익 보고 있어요. 근데 정리를 할까 했더니 오징어 게임 때문에 조금 더 욕심이 난다라고 하시거든요. 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부럽습니다. 자, 주식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허. 예, 주식 이렇게 하셔야지. 뭐 저거 아무리 우리 저도 이 종목들을 얘기할 때 뭐 어쩔 수 없이 TV 방송이나 이런 데서 좀 좋은 종목들, 그때 좋은 종목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이 덱스터 같은 경우도 그 기업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은 금요일 날 진짜 쉬운 진단에서 제가 특징주로 이 덱스터란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자, 이게 뭐 그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저기 뭐 영화 쪽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모멘텀들이 있어요. 뭐냐면 저 VFX라고 특수효과를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요. 뭐 몇 개 됩니다. 위직 스튜디오도 있고, 그다음 자이언트 스텝도 있고, 그런데 조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싼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주가가 싸고, 그 다음에 작년도가 제일 고비였어요. 이 덱스터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이 영화 신과 함께 완투를 만들면서 얘네들이 그냥 그때는 그 특수효과만 만들어줬거든요. 특수효과만 만들어주면서 그냥 뭐 거기에 대한 피를 받는 그런 거였는데 그걸 딱 보니까 흥행에 성공을 하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덱스터 스튜디오라는 그런 자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 자회사를 만들어서 2019년도 말쯤에요. 야, 이제는 우리도 영화를 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덱스터 스튜디오를 만들었는데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영화 못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위드 코로나 이런 쪽으로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위드 코로나 쪽으로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코로나 때문에 뭐 생활 방역 수준이 조금 뭐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영화도 보러 갈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영화 제작도 할 거고요. 뭐 이 덱스터 같은 경우는 특수효과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 덱스터 스튜디오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활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 6년 정도나 들고 계셨는데 뭐 지금 팔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쪽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죠. 뭐 이 영화나 뭐 OTT 이런 부분들 말고 VR, AR 이런 부분들도 뭐 그게 다 뭐 특수효과 뭐 이런 쪽으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제프 베조스나 이런 분들 우주로 여행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자, CG로 우주의 모형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자, 이 VR 기기를 쓰고 뭐 그걸 간접적으로나마 체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들도 뭐 여행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그런 좀 산업에 우리가 다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 지금 초기 단계의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저 VR 이 특수 효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들어가요. 지금 영화를 찍으면 특수 효과들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을 거고 또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메타버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메타버스 게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 때도 전부 다 이 특수 효과 같은 경우는 필수적입니다. 자, 그래서 뭐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했어요라고 말씀드리면 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조금 제가 가격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덜어냅십사 하는 이런 말씀도 드릴 텐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은 끈질기게 이렇게 들고 계셨던 분입니다. 자, 길게 들고 가신다라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훨씬 더 좋은 가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강홀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수익을 크게 보고 계신 상황인데 100% 이상으로 수익을 볼 수 있겠다. 강홀딩, 강보유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최근에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화 산업 활성화와 함께 덱스터의 활약이 더욱더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덱스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점, 관련해서 또 덱스터의 앞으로 실적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미리 축하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수익 극대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덱스터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상담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도 정말 많이 올려주고 계시네요. 일찍 오셔서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저 정말 마음이 너무 급하고 다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다음 상담 그렇다면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주린이님, 현대모비스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는 28만 5천 원, 비중은 20%입니다.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데요. 연말까지 들고 가고 싶다라는 의견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현대모비스 오늘 4% 상승 보여준, 강한 상승세 보여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26만 원대에서 오늘 거래 마쳤고요. 살짝 그래도 조금 손실 구간에 계신데 추가 매수해서 앞으로 수익을 보겠다. 이 전략 괜찮을까요? 연말까지 들고 가도 되는지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시청자님 그 기간을 정하지 마시고 조금 느긋하게 더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마 이 현대모비스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문을 하셨을 거예요. 자, 뭐 때문이냐면 그 연료전지 스택 때문에 방문을 하셨을 텐데 이 스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까 이따가 제가 뭐 2부 시간에서 투자의 신 시간에서 조금 수소 관련 얘기를 또 해드릴 그럴 생각인데요. 자, 이게 좀 처음 초기 단계에 있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스택이라는 거는 이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치를 얘기하는데요. 자, 지금 가장 앞서 있는 쪽이 지금 우리 현대차 그룹 쪽, 이쪽하고 지금 두 개밖에 없어요. 거의 전 세계에서. 도요타하고 현대차 이쪽에서만 수소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차에도 들어갑니다. 차에도 들어가지만 뭐 좀 크기에 따라서 건물용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발전용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뭐 앞으로 좀 어마어마하게 클 산업들이에요. 뭐 일부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야, 수소차가 충전소가 얼만데 충전소 하나 설치를 하려면 뭐 얼마가 드는데 수소 충전소 하나 설치하는데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듭니다. 잘 지으려면 뭐 한 30억 정도 들어야 되고요. 보통 뭐 한 27억 정도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돈이죠. 하지만 이거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유럽에서 7월 달에 발표한 Fit for 55 그러니까
요게 2030년까지 1990년대 탄소 배출했던 양의 55%를 감축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인데요. 그 세부 계획에 보게 되면 유럽에서는 주요 도로에다가 150km마다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를 한다라는 그런 글을 명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80km마다 충전소를 설치한다라는 그런 글귀를 명문화 해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스택을 만드는 회사들 뭐 거의 전 세계에서 없어요. 현대모비스가 뭐 거의 가장 앞서 있는 그런 쪽입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그냥 이 상태로 있겠습니까? 나중에 되면. 자, 굉장히 많이 클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기차 타지 누가 수소차 타냐. 근데 그거는 그분들 생각이고요. 뭐 그냥 그분들 생각에 뭐 어떤 다른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정부 쪽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정부는 어떤 걸 하고 싶을까요? 수소차를 하고 싶을 겁니다. 왜? 자, 이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뭐 협력 업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고용 유발 개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산업이에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거 그렇게 전기차 만들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부품도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다못해 애들 장난감도 전기로 돌아다니는 그 장난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정부 측면에서도 마찬가지 전기차보다는 수소차를 선호할 거고요. 더 큰 이유는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연말까지 말고 좀 이렇게 좀 꾸준히 좀 오래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은 좀 높아요. 좀 높은데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뭐 매수하셔갖고 그 평균 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 그 전략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런데 연말까지가 아니라 좀 더 느긋하게 계속해서 좀 들고 가는 전략,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이 수소차, 수소 연료에 대한 불신들, 좀 걱정되는 부분들 많죠. 지금 채팅창에서도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소 연료에 관한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라는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어쨌든 굉장히 우리에서 앞으로 미래 친환경 사업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는 하기 때문에 앞으로 10시에 함께하는 투자의 신까지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볼까요? 이번에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진단 도와드릴까요? 예, 빙그레. 빙그레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68,650원에 5%. 5% 알겠습니다. 68,650원. 아이고, 최근에 왜 이렇게 또 안 움직이고 왜 이렇게 손실을 회복시켜주지 못할까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선별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는 조금 놓아줄 때인가 이 부분을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빙그레 전망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그래서 빙그레 같은 경우는 미리 두들겨 맞았어요. 미리 두들겨 맞아서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아까 뭐 시장 잠깐 말씀드릴 때도 얘기를 했지만 오늘을 제외하고 어제부터 시작해서 직전 5거래일 동안 이 코스피 지수가 220포인트가 두들겨 맞았거든요. 220포인트가 빠졌는데 이거는 이때 미리 신나게 두들겨 맞아갖고 그나마 안 빠지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빙그레 같은 경우는. 자, 뭐 일단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다져가는 국면이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 빙그레가 조금 좀 움직이려면 거의 유제품이죠. 지금 원유가 기름 원유가 아니죠. 기름 원유가 아니라 소한테서 나오는 그 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원유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 상당히 좀 많이 올라서 이런 부분들을 제품가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반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뚜기 같은 종목이 또 라면 값을 올렸다가 조금 또 욕을 바가지로 먹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뭐 이렇게 제품가에 반영을 안 하고 그냥
지는 못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물가 상승 부분들도 어느 정도 기업들도 감안을 해서 기업들이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기업이니까요. 자, 분명히 조금 내년 정도에는 제 생각에는 이 제품가에 반영이 되리라고 봐요. 자, 그렇다면 뭐 올해 이렇게 두들겨 맞은 거 이 부분이 조금 좀 아프더라도 지금은 조금 인내해야 될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요 오뚜기 같은 경우는 오뚜기란다. 빙그레 같은 경우는 그나마 매력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요게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그런 기업이에요. 배당을 뭐 주당 한 1,500원, 1,600원 정도 그 정도 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 뭐 한 2%대 후반 정도, 3%까지는 안 되더라도요. 배당 수익률이 뭐 한 2%대 후반 정도 그 정도는 될 테니까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옆으로 이렇게 기고 있는 상황에서 요거를 잘라 팔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연말이 되게 되면 그 배당을 좀 이렇게 많이 주는 기업들, 요런 기업들은 관심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 벌써 10월 달이니까 이제는 슬슬 배당 받는 기업들, 배당을 좀 이렇게 많이 해주는 기업들의 관심이 이렇게 쏠릴 때도 돼 가고 있어요. 자, 시청자님 조금 좀 힘드시더라도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요거를 좀 내년 정도면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내년 정도까지 조금 좀 이렇게 기다려보는 전략, 중간에 배당 받으시고요. 기다려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시청자님. 근데 지금 네, 당장 감사합니다. 넣어주기보다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전해드렸네요. 참고해 네, 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목소리에 또 힘이 쫙 빠져 계시는데 빙글에 참 속 그만 썩이고 빨리 좀 시청자님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빙그레까지 오늘 야한 진단, 종목 진단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시장에 대한 포인트들 궁금하시다면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잠시 후 10시에 함께하는 투자의 신까지 꼭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재필 전문가님이 추천해주시는 종목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사야 되는 종목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문가님? 그렇죠. 어떤 종목일지 잠시 후 10시에서 꼭 그에 대한 힌트들도 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종목 진단 도와주신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참 힘들었는데요. 내일은 조금 더 웃으면서 이번 한 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